대마도 바다 건너 이치노리 땅. 일부 대마도는 원래 누구 땅인가? 1. 바다를 사이에 둔 가장 가까운 섬. 대마도는 부산에서 단 49.5km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의 섬입니다. 하지만 거리만 본다면 일본 본토보다 훨씬 한반도에 가깝습니다. 배로 1시간 이내. 실제로 역사적으로 수천 년 동안 한반도와의 연결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대마도는 동아시아 해상 네트워크의 요지였고 한일 간 해양 문화 교류의 교두보였습니다. 고대 기록에 나타난 대마도의 정체성. 삼국사기, 삼국유사, 일본서기 등 다수의 사서에는 대마도가 한반도 부족 국가들과 활발히 교류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속의 대마도는 자주 조공국 또는 부속국으로 등장하며 한반도에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는 형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즉 대마도는 역사적으로 자주 한반도 정치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3. 대마도의 전략적 군사외교 가치. 대마도는 외세 침략 방어선이자 무역과 외교의 전략적 기착지였습니다. 조선은 국방과 안보 차원에서 대마도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이종무 장군의 대마도 정벌 1419년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닌 조선이 대마도에 대한 주권을 확인한 군사적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대마도는 조선에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쳤습니다. 4. 문화와 언어, 생활 양식의 유사성. 대마도에서는 한반도식 지명, 한자 표기, 불교 사찰 구조, 한국식 가옥 양식까지 다수의 유산이 발견됩니다. 고대 언어와 사투리에서도 한민족어 계통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영향권 안에 있었다는 문명사적 증거입니다. 5. 대마도 왜 한국의 땅으로 기억되어야 하는가? 대마도가 현재 일본 영토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역사 속 권력과 외교의 타협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는 왜 이러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되찾는 것이 아닌 기억하는 것, 그리고 역사적 진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대마도는 지금도 한민족의 뿌리로 연결된 소중한 기억의 땅입니다. 다음은 제 입으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이치노리 땅 제2부 사만시대와 대마도의 첫 기록. 1. 사만 해양 교류의 시작점. 기원전 2세기경 마한진한 변환으로 나뉜 사만은 바닷길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부와 교류했습니다. 그중 변환과 진안은 현재 경상도 부산 지역과 가까웠고 대마도는 그 해양 교류의 직선 통로였습니다. 사만의 철기, 토기, 방직 기술은 대마도를 거쳐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고 이는 곧 대마도가 문화 전달의 다리 역할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나타난 대마도. 삼국사기는 대마도 관련 기록을 외부 세력이 아닌 교류 대상으로 묘사합니다. 특히 삼국 간 외교나 해상 충돌에서 대마도가 주요 지명으로 언급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합니다. 삼국유사에서도 바다 건너 섬들과의 교역과 문화 확산 과정에서 대마도의 이름이 언급되며 이 섬이 단순한 무인도가 아닌 사람이 사는 교류지로 인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 일본서기 속 대마도의 민족적 정체성. 일본서기는 일본 고대 왕권을 정당화하기 위해 대마도를 일찍부터 일본 영토로 서술합니다. 하지만 이 책의 초기 기술은 사만 지역의 문물과 사절단이 대마도를 통해 일본에 전해졌음을 기록하고 있어 오히려 대마도가 일본보다 사만과 먼저 관계를 맺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합니다. 또한 대마도인이 사만 출신이라는 표현도 남아있습니다. 4. 고고학으로 본 초기 대마도인의 문화. 대마도에서 출토된 고대 유물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발견된 유물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특히 토기, 고분, 철제 무기, 곡식 저장 항아리 등은 형태 문양이 유사하거나 동일합니다. 이런 유사성은 단순한 영향관계가 아니라 같은 문화권 안에 있었다는 고고학적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5. 문헌과 유물, 대마도를 말하다. 문헌은 말하고 유물은 증명합니다. 사만과 대마도의 연결은 단순한 상상이 아닌 객관적 자료 위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대마도가 일본의 행정 하에 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정체성까지 일본으로 귀속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기억하고 기록한 바다 건너 우리의 첫 교류지였습니다. 다음은 제3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이치노리 땅 제3부 조선의 대마도 지배 흔적. 조선의 이름으로 대마도를 정벌하다. 1. 대마도와 조선의 공식 접촉 시작. 조선이 건국된 이후 대마도는 조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이 명확하지 않았던 시기 조선은 대마도와의 조공 및 무역을 통해 관계의 우위를 점하려 했습니다. 대마도는 해적 외구의 본거지로서 위협이 되었고 이에 조선은 대마도를 철저히 통제하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2. 이종무 조선 수군의 대마도 정벌. 1419년 조선 세종의 명령으로 수군 도절 제4 이종무가 227척의 함선과 1만 7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대마도를 공격합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해동정이라 불리며 조선이 대마도에 대해 실질적 군사행동과 지배권을 행사한 대표 사례입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대마도 주민은 조선군에게 조공을 바치고 귀속을 표했다는 증언도 남아있습니다. 3. 그 통치와 외교 조공 관계의 이면. 이종무의 정벌 이후 조선과 대마도는 조공무역이라는 형태로 외교를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단순한 외교가 아닌 조선의 통치권과 대마도의 종속적 태도가 반영된 것입니다. 대마도주는 조선의 왕에게 절을 올리고 조선 조정으로부터 관직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4. 조선이 대마도에 행사한 통치권. 대마도는 독자적인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대마도에 유배를 보내거나 지방관처럼 다스리는 행정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영향력과 함께 문화, 교육, 경제적 영향도 조선이 주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내부 통치의 틀 속에 대마도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5. 기록이 증명하는 우리의 땅 의식.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동국여지승남 등 수많은 기록이 대마도를 조선의 영향 아래 있던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심지어 일부 지도에는 대마도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일본 측 기록조차도 이 점을 부정하지 못하며 그 당시 일본은 오히려 조선의 군사력을 경계하며 대마도 문제에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조선은 대마도를 바깥 섬이 아니라 통제 가능한 우리 해역으로 간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4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잊힌 우리 땅 제4부. 왜 대마도는 일본 땅이 되었는가? 조선의 땅에서 일본의 섬이 되기까지 1. 외교와 무역, 평화 이면의 조심스러운 줄다리기. 이종무의 정벌 이후 대마도는 조선과 일본의 중간지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은 외교와 무역을 위해 대마도를 활용했고 일본은 이를 이용해 대마도의 실질적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조공관계, 그러나 실제로는 조선과 일본이 대마도를 놓고 보이지 않는 외교전을 벌였습니다. 이 17세기 이후의 변화, 에도 막부의 외교 전략. 에도 막부는 일본 전역을 통일한 뒤 대마도에도 막부의 법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조선은 계속해서 대마도를 조공국으로 인식했지만 막부는 대마도를 일본령으로 편입하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조선통신사를 이용한 외교 기술이 이 시기 활발히 전개되며 일본은 대마도는 우리 영토라는 메시지를 서서히 구축하기 시작합니다. 3. 대마도주는 누구의 신하인가? 이중외교의 실체. 대마도주는 일본 막부의 봉건 영주이자 조선에 조공을 바치는 외교사절 역할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중외교는 일본이 명분은 조선에, 실리는 일본에라는 전략을 구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조선은 대마도를 외교 채널로 생각했고 일본은 대마도를 자국의 일부로 편입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 침묵의 묵인이 이어지는 외교적 회색지대였습니다. 4. 명분보다 현실. 조선이 대마도를 포기한 이유. 조선은 실질적인 군사력 약화와 내부 문제로 인해 대마도에 대한 직접 통치를 중단하게 됩니다. 외구의 위협이 사라진 뒤 조선은 더 이상 대마도의 군사적 개입을 시도하지 않았고 대마도주는 형식적 조공만 유지하며 일본에 확실히 기울어집니다. 조선은 현실 정치 속에서 대마도를 놓쳤습니다. 5. 대마도 귀속. 일본의 내치로 굳어진다. 19세기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은 근대 국가 체제로 나아가며 대마도를 공식적으로 일본 영토로 편입합니다. 조선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대마도는 결국 일본의 공식 행정구역이 됩니다. 1905년 을사능약을 통해 대한제국의 외교권까지 상실되면서 대마도 문제는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지 못한 채 묻혀버립니다. 조선의 땅이 일본의 섬이 된 결정적 분기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제5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잊힌 우리 땅 제5부. 대마도에 남아있는 한국의 흔적, 지워지지 않은 기록. 대마도 속 한민족의 자취. 1. 대마도 지명 속 한자와 발음. 그 정체는? 대마도는 일본 이름으로는 스시마라 불립니다. 하지만 섬 내 수많은 지명들은 조선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로서 고풍리, 부산촌, 용산, 사천, 남포 등.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한자 지명 구조와 발음 체계 모두 한반도 지명을 본뜬 것들이 많습니다. 조선과의 장기간 교류, 이주민 정착, 행정기록의 결과입니다. 이 대마도 곳곳에 남은 고려 조선식 문화유산. 대마도에는 지금도 조선시대 양식의 건축구조, 전통 도자기, 사찰 구조물 등이 존재합니다. 대표적 사례로 한국식 기와, 한옥식 지붕, 심지어 고려 불상이나 조선 왕조시대 문서류도 남아있습니다. 이는 단순 수입품이 아닌 이주민 또는 영향력 하에서 형성된 자생적 문화유산입니다. 3. 한반도 유물. 왜 대마도에서 발견되는가? 고고학적으로도 대마도에서 출토되는 토기와 유물들은 경상남도 남해안 지역과 거의 유사합니다. 청동기 시대부터 철기 시대까지 이어진 무역로의 중심지였고 삼국시대, 특히 백제와 신라의 문화가 전파된 통로였습니다. 이곳에서 출토된 토기와 칼, 도장류는 한국의 유물과 같은 계통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문화전이의 흔적입니다. 4. 한국계 인물과 성씨의 존재. 현재도 대마도 내에는 박, 김, 최 등의 성씨가 존재합니다. 이는 조선시대 이주민 혹은 조공사절단 이후 잔류인구의 후손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문헌에는 조선계 무사, 통역관 출신 행정가 등의 기록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의 활동은 대마도 행정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혈연과 문화가 연결된 증거입니다. 5. 지워지지 않은 문화 흔적의 의미. 지명, 유물, 문화 양식, 인물 기록 등은 단순히 과거의 잔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마도는 단일 민족이 지배한 섬이 아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는 실체적 증거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육에서는 이 사실이 축소무시되지만 우리는 그 흔적들을 통해 우리 민족의 영향력이 얼마나 깊게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마도는 잊힌 땅이 아니라 기록된 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제6부로 이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잊힌 우리 땅 제6부. 대마도 고토 회복은 가능한가? 돌려받을 수는 없을까? 아니면 되찾을 수는 없을까? 1. 국제법으로 본 대마도의 영유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영토는 현실적 지배와 국제법상 인정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대마도는 일본 나가사키현의 행정구역으로 일본의 실효 지배를 받고 있으며 다수의 국제조약과 유엔 등록상도 일본 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합의된 사실이지 역사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법적으로는 기존 조약무력 침탈 여부 문화적 연속성 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이 역사 속 영토 상실의 과정과 교훈, 대마도가 일본에 완전히 편입된 과정은 조선시대 후반 그리고 근대 일본의 대외 팽창기였습니다. 명확한 조약이나 국제적 합의 없이 사실상 일본 측이 지속적 실효 지배를 강화하면서 한국은 내정 문제에 집중하다 그 주도권을 상실했습니다. 이는 우리 역사 속 주의 부족과 외교적 반기의 전형적 사례이며 잃어버린 영토가 자연스럽게 일본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3. 한국 정부와 대마도에 대한 공식 입장.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 대마도에 대해 영토 반환 요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적으로도 일본 영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민간 역사단체에서는 대마도를 이친코토로 규정하고 학술적 문화적 접근을 통해 역사의식을 일깨우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사안이 아닌 국민 정체성과 기억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4. 되찾는 것보다 중요한 기억하는 것. 지금 당장 대마도를 되찾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와 아무 관련 없는 땅이라 망각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영토는 지도 위에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이 진짜 상실입니다. 되찾을 수 없더라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고토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5. 우리에게 대마도가 남긴 마지막 질문. 대마도를 되찾아야 하는가? 아니면 잊어야 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히 외교부나 국제기구가 내려줄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 역사를 이해하고 그 흔적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 땅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고토 회복의 진짜 시작입니다. 대마도는 과거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되새겨야 할 역사입니다. 대마도 바다 건너 이친 우리 땅 제1부에서 제6부까지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